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다항식 연산의 세 번째인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그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 숫자에서의 나눗셈과 동일한 형태를 띠는데 그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은데 그것을 이제 식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을 잘 이해하셔야만 이 뒤에서 나오는 항등식, 나머지 정리, 또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할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이런 과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인수분해를 하는 또 목적은 이제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히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것도 있어요. 항이 하나인 것들끼리의 나누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말 그대로 항이 하나인 것들의 나눗셈이에요. 예를 들면 2x의 제곱, 2x의 제곱 y 나누기 4xy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이랬을 때 우리 이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 그럼 원래 나누기는 뭐지? 곱하기 역수. 그러니까 곱하기 역수로 생각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죠. 2x의 제곱 y 나누기 4xy의 제곱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일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약분이 되는 거야. 약분의 균형. x 2개, x 하나, y 2개 중에 하나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건 결과적으로 뭐만 남어? 분모에는 2y가 남고 분자에는 x가 남는다. 이게 이제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입니다. 지수법칙만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 아주 간단하게 문자로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M이라는 하나의 어떤 항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야. 이 나누기 M이라는 것은 곱하기 M분의 1의 의미죠. 그러니까 즉 나누기는 곱의 의미이니까 곱은 어떤 형태를 띌 수 있어?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A 나누기 B 플러스 B 나누기 A 나누기 M 플러스 B 나누기 M 그리고 C 나누기 M 이런 형태로 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M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의미인데, 이 값을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M분의 A 플러스 M분의 B 플러스 M분의 C 이런 식으로 M분의 A, M분의 B, M분의 C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6x 세제곱 6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2x의 제곱 y의 제곱을, 자, 이것을 무엇으로? 2x로 나눠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라고? 이거 나누기 2x 플러스 요거 나누기 2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6x의 세제곱 나누기 2x 플러스 2x의 제곱 y의 제곱 나누기 2x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2, 3은 6이니까 약분되고 x 3개, x 하나니까 x 제곱이 남고, 그래서 이 녀석은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어떻게 돼? 3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항을 보면 요 항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2 약분되고 x 하나 없어지니까 여기 x, y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x, y의 제곱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바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하는 주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할 건데, 자, 봅시다.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 이제 이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숫자와 비교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 어떤 숫자 100을 7로 나눴어. 그지? 그럼 7로 나누면,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된 거야. 1은 안 나눠지니까, 하나 밀려나서 10을 나누니까 7, 1은 7 해서 어떻게 되죠? 이거에서 이걸 빼가지고 3이랑 하고,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30을 또 7로 나누니까 7, 4, 28 이렇게 얘기하고 2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이때 우리는 이 14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목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뭘 알아두냐면 100을 7로 나누었더니 몫이 14이고 나머지가 2이다 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100은 7 곱하기 14 플러스 2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게. 100은 7 곱하기 14 더하기 2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때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 100을 7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였고 14였고 나머지가 2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 이 숫자의 나눗셈과 동일한 원리야. 그럼 잘 봐. 숫자에서는 자릿수를 맞춰서 나누기를 하죠. 그럼 다항식에서는 무엇을 맞출까? 뭐? 숫자에서의 자릿수와 다항식에서는 무슨 개념이 동일할까요? 차수. 그렇지. 숫자에서는 자릿수를 맞춰서 나누는데 다항식에서는 차수에 맞춰서 나눗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자, 이쪽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는 식을 나눌게. 뭘로 나누냐면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오케이?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그럼 이제 잘 봐. 자릿수를 맞춰서 없애준다는 거니까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을 순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곱해져서 여기다 표기가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2x제곱을 없앨 거야. 그러려면 여기에 2x 이렇게 되고 여기에 2x제곱이 나와야 이게 없어지지. 그럼 여기가 2x제곱이 나온다는 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얼마를 곱하면 2x제곱이 생겨? 2x를 곱하면, 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2x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얼마다? 플러스 4x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항을 소거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설명이 되죠. 얘는 1차 항, 상수항 항이 두 개니까 항 하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플러스 2 이게 자릿수의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9x를 또 소거해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마이너스 9를 곱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얼마? 1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니죠? 18. 자, 그럼 이 값은 얼마?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때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부른다? 몫이라고 부르고 이 값은 얼마다? 나머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해했어요? 다항식에서 차수가 이렇게 있으면 차수를 곧 숫자에서의 자릿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계적으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단계적으로 항을 소거해 나가는 방식. 이게 바로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지. 그지? 근데 잘 봐.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거야. 2차 나누기 1차.
그럼 목은 몇 차가 돼야 돼? 당연히 1차.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숫자에서 이 7로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는 절대 7보다 클 수가 없지. 왜? 만약에 나머지가 9 나왔어. 그럼 한 번 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7보다 나머지는 항상 작은 거야. 오케이? 이때 우리는 이 7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편의상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제수라고 부를 거야. 나누는 수야. 그럼 얘는 뭐겠어? 피제수야, 피제수.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릅시다. 그럼 잘 봐. 제수가 x 플러스 2인데 1차식인 거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1차보다 규모가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다를 여기서 뭘로 설명한다고? 차수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1차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만약에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자. 2차식으로. 그럼 얘는 몇 차씩 나와? 상수항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는 1차식이거나 뭐 상수도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갑니까? 최소 이거보다는 바로 밑에 차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또 우리는 어떻게 쓰는 연습을 한다고 그랬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9이고 몫은 2x, 죄송합니다. 몫은 2x 마이너스 9이고 나머지는 22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이제부터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x 플러스 2를 어떻게 한다?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됐다? 2x 마이너스 9가 되고 카메라 이쪽으로 오자. 나머지는 얼마이다? 22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이거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자, 이걸 좀 간단히 하는 방식이 이제 뒤에 나오는 조립제법인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야?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누기. 이걸 우리는 직접 나눗셈이라고도 불러요. 직접 나눗셈. 직접 나눴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카메라? 자, 첫 번째 문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예상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몇 차식? 몫은 몇 차식? 2차식. 나머지는 상수항. 오케이? 밑에 봐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잖아. 몫은 몇 차식? 1차식.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오케이?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해봅시다. 확인.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야. 3, 2, 1, 0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차수가. 그 다음 여기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소거해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지? 2x 세제곱이 소거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필요합니까? 2x 제곱. 그럼 이제 곱하면 no. x제곱이죠? 그럼 곱하면 2x 세제곱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세제곱인데 제곱으로 쓰네요. 자, 이렇게요.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3차 항이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이제 뭘 없앤다? 마이너스 6x제곱. 이거 소거하죠? 그럼 여기 얼마 필요하지?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얼마가 되죠?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죠? 카메라야? 오늘 카메라가 잘 선생님 못 따라오네. 나 지금 없는데
어딨니? 그래요, 이놈아.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얼마지?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2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얼마가 돼? 2 이렇게 돼요. 좀 밑에 썼는데 이게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몫은 얼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는 좀 위에다 써야겠네.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식이 좀 이상하지. 왜냐면 봐, x세제곱이고 플러스 5x의 제곱하고 1차 항이 없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릿수를 맞춰준다고 했으니까 1차 항이 없으면 이거 0x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이제 나눠봅시다. 자, 제일 먼저 예상 이거 몇 차식? 목 1차식 나와야 돼. 나머지는 2차식 1차식 2하가 나오는 거야. 자, 2차식으로 나눴어. x세제곱 소구하려면 x를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둘을 빼면 x세제곱 소거되고 이 녀석은 6x제곱 되고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빼기니까. 그쵸? 그런 다음 플러스 2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6x제곱이니까 여기 얼마가 필요한 거야?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이 값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정리가 되고 이거에서 이 값을 빼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 목은 얼마? x 플러스 6 그지? 나머지는 얼마? 3x 마이너스 6 말로 하면 어떻게 돼? 얘를 이거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6이다. 자, 식으로 만들면 x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x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2를 뭘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3x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연습하는 중요한 형태가 되니까 직접 나누기를 하고 목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쓰는 연습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하는 다항식의 나눗셈이 됩니다. 이해가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는 매번 이렇게 모든 다항식을 직접 나눗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자, 오늘 카메라가 많이 잘 못 따라오는데 중간에 우리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쫄지 말고 멍하니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멍하니 들으면 안 돼. 카메라야, 선생님을 따라와 봐라. 선생님 이러고 노는 것 같으니까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지 않니? 그지? 자, 이제 이것이 바로 뭐라고?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그냥 문제를 풀어보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8번 봐봐. 다항식 A를 x 플러스 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다음과 같을 때 다항식 A를 구하여라 그랬죠. 목과 나머지가 나눈 목과 나머지가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구하여라. 그러면 1번을 그대로 써보면 이런 얘기야. 첫 번째 거는 몫이 3x-2고 나머지가 5니까 얘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A라는 다항식을 그지? 뭘로 나누래? x 플러스 2로 나눴는데 목이 3x-2가 됐고 얘는 우쭈쭈쭈쭈 가서 나머지가 5가 되었다. 이때 A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A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몫이 3x-2고 나머지가 5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 그지? 3x의 제곱 이렇게 되고 1차 항은 6x 마이너스 2x니까 4x 이렇게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다항식 A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해볼게. 두 번째 문제는 무슨 얘기야?
다항식 A를 무엇으로?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게 나왔대. 2x의 제곱 플러스 5가 나왔고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식 정리해서 전개해 봅시다. 2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4x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5x 그 다음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다 라고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이 됩니다. 이해 가지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자, 이제 다음은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이 조립제법은 인수분해를 고차식의 인수분해,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니까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조립제법이라는 거야. 조립제법.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립제법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주로 이 조립제법은 다항식 나누기 1차식의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게 오고 이제 1차식 이런 형태가 왔을 때 나누기를 하는 조금은 간단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잘 봐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설명해 줄게. 잘 봐.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이것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직접 나누기를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잘 봐. 직접 나누기를 그냥 선생님 해볼게. 자, 2x의 세제곱 이렇게 있고 3차항, 2차항 없고요.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생겼고 얘는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나눠보자. 여기 얼마가 되죠? 2x 제곱을 주면 2x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쭉 써주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얼마?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고 또 쭉 쓰면 얼마? 5x 자, 5x 플러스 4 그럼 얼마? 여기 이제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5x 플러스 10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직접 나눗셈이야. 자, 이제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선생님이 이것만 얘기했지. 조립제법을 언제 사용한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형태일 때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할 수 있다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나누기 기호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쓰냐면 3차 항의 개수 2 쓰고 2차 항의 개수 없지? 그러면 0 쓰고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3 쓰고 상수항 4 이렇게 쓰는 거야. 항이 없으면 차수가 있는 차수가 중간에 건너뛰면 0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올 건데 여기서 오는 숫자의 정체는 뭐냐면 1차식이잖아. 이 1차식이 오겠지? 얘가 0이 되는 x값이 오는 거야. 뭐가?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즉 1차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잘 봐.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x가 얼마일 때 0이야?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지. 그럼 만약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넣는 거야. 자,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와. 그럼 여기가 2야. 오케이?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내려오고. 자,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합니다. 그리고서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다음 다시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얼마로?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이 또 뭐해져? 곱해지면서 여기다 또 쓰는 거야. 그럼 얼마? 플러스 8. 그럼 이제 얘네 둘은 뭐 할까요? 또 더하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 5. 이렇게 가는 거야. 8, 5. 색깔을 좀 맞춰볼까요? 8, 5.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얼마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잘 봐. 해석은 이런 거잖아.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2차식, 나머지가 상수다 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자, 여기 2, 마이너스 4, 5. 요 숫자는 뭐와 일치합니까? 2, 마이너스 4, 5. 몫의 개수값과 일치하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6은 뭐랑 일치하는 거야? 마이너스 6, 나머지와 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랑 비교를 해봐. 얘는 이렇게 여러 줄을 써야 되지만 조립제법은 그냥 딱 세 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되지. 항이 4개니까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의 개수값을 쓰고, 여기는 뭐가 쓴다고? 나누는 수가 1차식일 때 0이 되는 x값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3차항의 개수를 그대로 내린 다음 곱해서 쓰고 더하고, 다시 곱해서 쓰고 더하고, 또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쓰고, 얘네 둘이 또 더하고, 그지? 이렇게 더해서 쓰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요 값이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오케이, 이해가죠? 나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썼어야 돼. 몫은 얼마예요? 그러면 1차항,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쓰는 양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해보세요. 둘을 잘 비교해보세요. 선생님 손만 왔다 갔다 하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할 거야. 근데 조립제법은 좀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언제 된다고? 나누고자 하는 이 녀석이 1차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나 3차식일 때는 결국 뭘 해야 돼? 그렇지.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도 정확하게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조립제법은 1차식일 때 편리하니까 좀 사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립제법을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연습을 할 건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봅시다. 자, 이제 필수예제 12번을 봅니다. 필수예제 12번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건데, 직접 나눗셈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차식 나누기 1차식이지. 그럼 3차식 나누기 1차식은 몫은 몇 차식 나와야 돼? 2차식. 1차식은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되죠? 상수항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3차식 나누기 2차식을 했으니까 몫은 몇 차식 나와? 1차식. 그지?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해봅시다. 1번 문제. 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3x 플러스 1분의 1 나누기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학생들 이거 보면서 선생님 이거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 하면 안 돼요? 조립제법 하셔도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뭐 연습하는 거야? 직접 나눗셈 연습하는 거니까 직접 나눗셈으로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죠? 2x의 제곱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둘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x 어떻게 하죠? 밑으로 내려야지. 자릿수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자,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x 플러스 얼마 남아? 1 이렇게 되고. 여기 얼마야? 플러스 1 해야지요. x 플러스 2.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몫을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쪽에 써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써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차항이 없어? 플러스 7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릿수 맞춰서. 그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몫이 얼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3x 세제곱 얼마? 3x를 곱해주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위에서 아래 빼면 3차항 소거되고 2차항이 얼마 남아? 5x 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 왜 3개 써요? 이게 3개니까. 그지? 자, 그럼 5x 제곱을 소거하려면 얼마가 됩니까? 5를 곱해주시면 5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얼마죠? 7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더 이상 나눠집니까? 아니죠. 이유가 뭐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차수가 낮아졌어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몫은 3x 플러스 5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7x 플러스 2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다? 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는 2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해가 가죠? 직접 나눗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 직접 나눗셈이? 그지?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한번 다음 문제, 응용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필수 13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봐요. 다항식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x 플러스 3일 때 fx를 구하시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잘 봐. 1번 문제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다. fx를 구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 이거 정리만 하면 fx가 바로 구해진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뭐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게 뭐지? 곱셈 공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뒤에 x 플러스 3을 구했으니까 내가 찾는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뭐라고 했니? 다항식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8x를 이렇게 된 거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이, 자,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일 때 2이고 나머지가 2일 때 이번엔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좌변 왼쪽 이걸 잘 정리해서 오른쪽의 식과 왼쪽의 식과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을 잘 정리한 다음 좌우를 비교하여 a와 b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이 좀 긴데 이 a 값은 사실은 그냥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잘 봐. 이 녀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데 3x 세제곱인데
이렇게 셋이 식이 정리가 됐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AX의 세제곱밖에 될 수 없어. 맞아? 다른 3차항이 만들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A가 선생님 A는 3인데요 라고 하고 A는 3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좀 수월하겠네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상수항이 없단 말이야 좌변은. 그지? 상수항이 없어. 얼마야? 0이라고. 근데 여기 상수항이 지금 얼마냐면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이 2b가 나오고 뒤에 플러스 2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죠, 0이. 그지? 그럼 b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3, b는 마이너스 1. 다 전개할 줄 알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맹목적으로 전개시키지 않아. 전개를 할 때 분명 그 목적이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런 식의 문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잘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다항식의 직접 나눗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14번에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한번 해보자고.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2로 조립제법 해달래.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설명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써봅시다. 쭉 쓰고요. 2 쓰죠? 다시 쓸게요. 2, 그 다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뭐였다? 나머지가 된다. 자,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요게 고스란히 내려오면서 2가 되고 둘이 뭐한다? 곱한다.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을 곱해서 2라고 쓰고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2 둘을 빼는 게 아니고 뭐야? 더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몫이 몇 차식인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지요?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걸 볼 건데, 두 번째 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면서 해보자고. 조립제법을 할 건데, 2x-1로 나눈 녀석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조립제법 할 거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요? 2x-1하고 x-2분의 1하고 그러니까 2x-1로 조립제법 하나 x-1로 조립제법 x-2분의 1로 조립제법 하나 결과는 같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겠다?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목과 나머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저걸 직접 나누기를 할 건데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2x-1로 나눌 거야. 이걸 보여주고 나서 조립제법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봅시다. 자, 2x-1을 직접 나누게 되면 이제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 제일 먼저 2x 세제곱으로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 얼마가 온다? x제곱 이렇게 오죠. 그럼 얘랑 곱해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에서 이거 두 개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4x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얼마가 와? 플러스 2x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 2x가 x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필요하니? 2분의 1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된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 둘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됐어?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면 설명하자. 몫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실제 결론이야. 근데 이걸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그죠? 근데 조립제법 하면 어떻게 의심할 수 있다고? x-2분의 1로 나눠도 결과가 조립제법 형태는 똑같아. 그럼 이제 그것의 결론을 놓고 비교해 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조립제법의 형태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조립제법 합니다. 여기다 2가 오겠죠? 그 다음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얼마가 온다? 2분의 1이 오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 둘을 곱하면 1, 둘을 더해서 4, 둘을 곱해서 2, 더하면 1, 곱하면 얼마? 2분의 1.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2, 4, 1하고 여기 있는 1, 2, 2분의 1하고 값이 어때? 실제 값은 1, 2,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몫이 어떻게 했어? 2배 크게 나왔지. 왜 몫이 2배 크게 나왔을까? 맞아요. 원래는 2x-1로 나눠야 되는데 조립제법은 개수, x 앞에 개수가 1일 때의 상황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실제로는 2배 작은 식으로, 즉 숫자를 얘기하면 뭐야? 2배 작은 값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렇죠? 2배 작은 값으로 나누게 되니까 당연히 몫이 어떻게 되겠어? 2배 크게 나온 거야. 오케이? 이해 갔어? 그런데 나머지는 어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동일하지?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뭐가 달라진다고? 몫이 2배 어떻게 됐다? 크게 나왔다. 오케이? 몫이 어떻게 됐다? 2배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와서 2x-1로 조립제법을 하면 2x-1을 조립제법 하면 x-1에 x-2분의 1로 조립제법 한 게 된 거야. 그래서 몫이 어떻게 됐다? 2배 크게 나왔다. 그러면 3x-1을 조립제법 하면 어떻게 돼? x-3분의 1로 조립제법 한 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배 크게 나왔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이걸 보고서 그대로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몫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실제보다 2배 크게 나왔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얘를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눈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야? 몫이 얼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바로 잡아줘야 돼. 이게 조립제법의 단점이야. 좀 귀찮죠? 근데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나머지는 변함없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조심하자고? 몫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 거야. 잘 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fx를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잖아.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나왔고 나머지는 1이 나왔다.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fx를 2x-4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2x4로 나누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2배 커지니까 이게 작아지는 거야. 얘가 개수 1, 이거 2배가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얘가 2배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돼. 그러니까 잘 봐. 2x-4로 만약에 fx를 조립제법하면 지금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아닌지. 얘를 조립하면 이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2x-1을 조립제법하면 x-2분의 1로 하게 되니까 실제보다 어떻게 된다? 2배 어떻게 돼?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해가요? 어떻게 된다고? 2배 크게 나온다고. 이해가죠? 이것이 바로 조립제법의 단점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문제 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문자로 바뀌면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봐봐.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된다고? 얘를 조립제법 할 때 2분의 3으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 거야. 2분의 3으로. 그럼 2분의 3으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뭘로 나누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누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배 작은 값으로 나오는 게 되지. 그러니까 작은 걸로 나누니까 몫이 어떻게 돼? 2배 커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 2배 커진 몫을 어떻게 한다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조립제법 해봅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7.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때 여기다 얼마를? 2분의 3.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럼 자, 2. 둘을 곱하면 얼마다? 3. 그러니까 4. 곱하면 얼마야? 6이 되고요. 그 다음 4가 되고, 그 다음 다시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6. 이렇게 되죠.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몫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몫을 쓸 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쓰면 안 되고 2배 크게 나온 거니까 얘로 대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줄여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쓰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13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안 바꾸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게 조립제법의 단점이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립제법의 응용 마지막 문제를 풀고 오늘은 오늘 수업을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 발전 예제 15번을 해봅시다. 이 조립제법을 연쇄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잘 봐봐.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 놓고서 a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bx 마이너스 2의 제곱 cx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다시 써볼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대. a의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d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주어진 우변의 식이 x 마이너스 2가 전부 공통이야. d를 제외하고. 그럼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었어. 그럼 나오는 게 뭐죠?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c 하고 플러스 d 이렇게 쓸 겁니다. 좀 길게 써야 되니까 잘 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게 몫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몫이 되죠? 그다음 d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된다 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주어진 식을 x-2라는 1차 식으로 나누면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된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자, 옆으로 이쪽으로 와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쭉 쓸게. 이제 개수가 2고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데 이걸 조립제법으로 하면 여기다 이제 2를 넣겠죠. x-2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써보자.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2고 이 둘을 곱하면 4 마이너스 2 더하고 마이너스 2고 2가 되고 곱하면 4 그럼 이 값은 얼마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나머지가 뭐랑 같아? 이거랑 같아야겠네. 그러니까 이때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d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 2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몫이지, 몫.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누구야? 여기 있는 지금 누구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비교해보면 a, b, c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다시 x-2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나오겠어? 또 c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봐봐. 걔가 누군데? 2-1, 2잖아. 얘를 뭘로? x-2, 즉 2로 나누면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이 값이 얼마? 4가 되고 더하면 3이 되고 곱하면 6이 되면서 이 값이 8 이렇게 나와요. 그럼 8이 뭘 의미할까요? 8이 뭘 의미할까? 이 몫을 x-2로 나눴을 때니까 뭐가 c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c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값을 x-2 이렇게 쓰고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2x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8,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한 거지? 주어진 식의 항들에 x-2가 순차적으로 있으니까 조립제법 한 번 했더니 맨 뒤에 있는 d 값이 나왔대. 그죠? 한 번 더 했더니 뭐 나왔다는 거야? c 값이 나온 거야. 그럼 한 번 더 하면 뭐 나올까? b 값 나오겠죠. 한 번 더 하면 뭐 나올까? a 값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 자, 2로 하면 이 값은 4가 되죠. 그럼 얘가 쭉 내려오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 7이라는 값이 뭐가 된다? b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2는 뭐야?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연쇄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항이 이렇게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야. 그렇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데 좀 형태가 명확하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를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바꿨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게. 자, 지울게요. 지금 이런 형태가 돼야만 x-2로 순차적으로 조립제법을 해서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2에 x 플러스 2 세제곱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에 x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는 이렇게 써놓고 얘를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2를 순차적으로 나누어도 지금 여기 있는 a, b, c, d가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지. 그지? 만약에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랑 비교를 해봐. 여기는 원래 어떤 특정한 문자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이나 세제곱식이 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거듭제곱의 형태가 a, b, c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봐. x 플러스 2가 공통이니까 전개하기 불편하니까 얘를 a라고 놓자고. 그럼 얘도 a지. 여기 a 나오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를 t라고 합시다. t라고 이렇게 해봐요. 이 값도 t. 그럼 이 식은 좌변이 이렇게 정리돼. 2t 세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t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거야. 좌변을. 그쵸? 그럼 잘 봐. x 플러스 2를 t로 놓기로 했으니까 x 플러스 2를 t로 놓기로 했으니까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t 마이너스 2로 대신 놓을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t 마이너스 2. 그러면 t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의 t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의 형태로 뭐 가는 거야? x가 t로만 바뀌었으니까 형태는 동일하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또 t-2로 순차적으로 조립제법을 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첫 번째 줄이나 이 두 번째 줄의 문제는 똑같은 거야. 왜? 이거 두 번째 거를 t로 치환해서 정리하면 얘가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결국 형태가 같은 거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연쇄적으로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립제법의 응용까지가 이제 오늘 한 얘기가 되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방식을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데 직접 나누는 방식을 계산했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인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조립제법은 모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뭐였다? 다항식 나누기 1차식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했었고, 조립제법의 단점이 있었죠. 1차식의 개수가 2나 3, 그래서 뭐 2x-3, 3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계산상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커지는 몫의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바로 잡아서 답을 표현해 줘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조립제법의 응용해서 순차적으로 조립제법을 하는 형태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다소 좀 딱딱한 방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래요? 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죠. 맹목적으로 연습하는 그 챕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외 유제 문제들, 기타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알겠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것은 다음 시간에 뭘로 이용됩니까? 그렇죠.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